중2 국어 미래인 1학기 1-2 나의 모국어는 침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는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의 관례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토슨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체 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보면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토슨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하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인데요. 관례적 특성에 대해서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필의 관례적 특성에는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점, 생활 속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이라는 글이라는 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라는 점, 글쓴이가 깨달은 점이 진솔하게 표현되는 고백적, 사색적인 글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는데 뜻밖의 일을 경험합니다. 이 뜻밖의 일은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겠죠. 보면 나는 작가다.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시면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글쓴이가 그동안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아까 그것이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거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침묵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글쓴이의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이제 인디언들 흉내,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하면서 인디언들의 침묵을 이제 억지로 글쓴이가 흉내를 냈는데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걸 통해서 침묵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글쓴이의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체크하시고요. 어쨌거나 인디언들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제 인디언들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디언들의 삶에 머리를 닦고 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언들과 몇 번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이 인디언식 이름을 보면 너무 많이 말해 라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글쓴이의 인디언식 이름 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 라는 걸 보니까 인디언과 비교했을 때 글쓴이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글쓴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디언들을 겪으면서 글쓴이가 이 생에서 나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동안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죠. 글쓴이의 세 번째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제 반성적 어조와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라코타족 인디언이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이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라코타족 인디언이 서 있는 곰이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면서 침묵을 진정한 위로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서 있는 곰의 말을 통해서 서 있는 곰이 글쓴이 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에 사용된 표현법을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이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어요. 역설적 표현은 이제 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말하고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침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체로 끝냄으로써 여운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보시면 기억과 같은 표현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은 아까 봤었던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 표현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점을 이제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면요. 1번 감각적이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감각적이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는 건 역설적 표현의 효과가 아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2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한다. 이 내용은 반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겉으로 드러난 표현보다 안에 담긴 진리에 주목한다. 보면 아까 역설적 표현이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은 소리의 규칙적 질서를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정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운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5번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우회적인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숨길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역설적 표현의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답이 아닙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기억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 문학적 표현 방법이 역설법에 해당하겠죠. 역설법에 해당하는 역설법이 사용된 또 다른 작품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시면 1번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하고 있죠. 겉보기에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 적절한 선지고요. 2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모순되어 있죠. 적절한 선지고요. 3번 잠든 꽃잎에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온 햇빛들. 보시면 꽃잎에 눈꺼풀 하면서 의인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역설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보면 너를 본 순간 말없이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칠 구원자라는 걸. 인생을 망칠 구원자라는 표현이 모순이 되고 있죠. 적절한 선지이고요. 네가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지 못하거든. 에이그 우리 예쁜 괴물. 예쁜 괴물이라고 하면서 모순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